안녕하십니까. 100% 손맛 백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고 관리에서 수익난 부분을 익절을 하고 오전에 익절하고 오후에 종가나 시간에 매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강후약 가능성이 항상 많았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장 후반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장 전보다 장 후반에 외국인도 기관도 장 후반에 매수를 하더라.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니까 미리 백손 매매 원칙 내에는 매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잔고 물량을 축소를 시키더라. 수익 난 거를 부분 익절을 하고 잔고 편입했던 오버나이트 했던 물량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3분의 1, 3분의 2 정도 축소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을 기대를 하더라. 이 매매 패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미국 다우 증시가 아무리 증시가 좋아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냉정하고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셔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보다 또 하락해서 밑꼬리 달고 마감을 했죠. 그죠?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어젯밤 보니까 유럽 그 금리도 동결됐습니다. 동결된 상태에서 동결 시간이 좀 앞당겨졌었죠. 근데 독일 증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유럽 금리를 동결을 했어도 주가가 단단하죠. 신고가 돌파하고요. 그죠? 이 부분은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였던 유로 금리가 동결했던 것은 앞으로 시장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다. 독일 증시만 보면 앞으로 증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죠?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동결은 우리가 봤을 때 추가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독일 증시 이렇게 상승했듯이 나스닥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밑꼬리 달고 상승을 했죠. 이것도 독일처럼 강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려고 지금 숨고르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100%에서 금요일날 됐으면 100%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증시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은 한 50% 정도 줄이되 주말에는 전체 비중의 40%를 현금으로 비중을 항상 하고 매매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보분들께서는 고수분들 대응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초보분들은 현금성을 혹시 모르는 변수를 위해서 40% 정도 해놓고 60%를 투자를 했을 경우 한 30%를 다시 해소하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다시 재투입을 하면 괜찮다.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아마 잔고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보면 다우증시는 약보합이고 다우증시는 밑꼬리 달고 상승을 해버렸어요. 특이하죠? 대부분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인데 다우존스는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갭 상승을 해버렸죠. 전 갭 상승은. 그쵸? 그러면 왜 이런 경우가 나왔을까요?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미국 지금 현재 탄핵 문제로 해서 동물국회, 지금 우리나라 조국 사태처럼 지금 탄핵 사태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는 피자 시켜 먹는 동물국회가 되었다는군요. 미국 공화당 쪽에서 탄핵 비밀리
진행하려고 했던 거를 못하도록 지금 막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좀 포함돼서 다우존스가 조금 보합세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트럼프는 다음 재선을 위해서 항상 내가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미국 경제를 살렸는지 이거의 평가는 증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10월 말부터 11월로 갈수록 이슈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협의부터 해서 중국의 무슨 회의, 28일 날 무슨 회의가 있고요. 또 11월 5일 날 미국 국무부에서 누가 한국에 방한을 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함께 방한을 하면서 어떤 이슈, 그 비핵화 문제도 그때도 거론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관련주도 급락을 했지만 조금은 편입을 해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도 김계관인가 그 양반이 그 전날 김정은이가 한국 선친들이 해놓은 거 철거를 시켜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남북하고 합의를 안 하고 철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현대 아산에서 50년 동안 계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남북하고 남쪽의 관계자들하고 상의 이후에 또 다른 협상이나 아니면 대화의 조건, 지금 공이 한국 쪽으로 넘어온 상태라요. 이런 상태일 경우는. 그래서 어제도 김계관 북한 담당이 미국과 북한 김정은은 관계가 좋다.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에 어떤 식으로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인지 확실하게 연말까지 해줘라. 그래야 나도 최대한 비핵화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듯해요. 그래서 그러면 12월 전에도 어떤 북미 협상 이런 게 작은 건 정상회담 말고 작은 이슈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북 관련주도 조정이 끝나고 저점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씩 봐둘 필요는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증시는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금 해외 증시는 지금 현재 좋은데, 일본까지도 좋죠? 그죠? 일본도 지금 독일처럼 전고점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미국은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저항선을 못 돌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독일하고 일본이 이 제조 산업이 강한 적이라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거다, 긍정적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 증시가 상승한다는 거는.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증시도 곧 우상향으로 돌파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국내는 정치적인 문제가 선거가 내년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니까 정부에서도 그 성장률이 2% 이상 대를 하려고 해도 2%대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3, 4분기 0.4%가 나와서 4분기 때 한 1% 이상이 나와야지 2%대 성장률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같이 이제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선진국 초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고 그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이 2%대, 1%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근데 올해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 전에 오바마 때부터 해서 정책을
미리 준비를 엄청나게 했던 거를 열매는 지금 트럼프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미국은 지금 한 3%대, 4%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내년에 뭐 4%대까지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시설도 계속 증축하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고용률 높아지면서 지금 금리만 이제 만약에 추가 금리만 인하를 해주면 소비 심리까지 같이 미국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꾸 금리를 인하를 좀 해줘라. 예,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할 때는 금리가 낮아서 소비 심리가 확 돌아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대통령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푸는데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미 연준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트럼프가 원하는 0.5% 인하 안 해주고 0.25%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내려줬던 거죠.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시켜놓으면 또 그거를 또 반대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증시에는 악재가 또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저기 유럽 은행 연합에서 동결을 했다고 해서 이게 금리 인하 동결이 악재가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재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물가 관리할 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히 매매를 해보자. 왜냐하면 세계 증시는 잘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내동매매해서 막 주가 빠진다고 확 던질 필요도 없고 주가 확 오른다고 막 던질 필요도 없고 이제 신중하게 매매를 하자. 그리고 금요일이고 10월 말이 지나가면 11월부터는 증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는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 이 사람들은 선거 준비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가치주 관련주 있죠. 우리는 10월, 11월에 원래는 가치 관련주를 잘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제 뭐 배당주 같은 거 있죠. 이런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배당주 관련주나 조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종목 괜찮지 않습니까? 작년 배당 얼마 줬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배당을 얼마 주고 평균적으로 주가가 연 얼마 정도 올라가더라.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배당을 실시를 해주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해마다 올해는 3,000원이었는데 10% 뭐 10%는 굉장히 많이 준 건데 한 7%, 8%대 저기 배당 주면 잘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00원짜리가 뭐 250원 배당을 줬다. 아니면 100원, 200원 줬다. 그러면 배당이 6%대이니까 엄청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 배당인데 내년에는 또 성장을 해서 이 회사가 3,300원이나 3,400원 주가 10%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덤으로 추가가 되죠. 이런 회사를 골라서 배당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는 단타 위주로 하면서 좋은 회사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잘 나오는 거는 회사는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배당 같은 건 잘 나옵니다. 아시죠? SK텔레콤. 이거는 배당이 잘 나오니까 SK텔레콤이 지금 얼마일까요? 딱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뭐 다 빠졌네요. SK텔레콤 내년에 오지 산업하면 주가 좀 상승하겠죠? 지금 매수 좀 해놓을 만한데요? 22만 9천 원. 예,
얘는 배당 위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배당 위주로. 아시겠죠? 배당 위주로 들어가고요. 주가, 지금 앞으로 증시가 좋아진다면 주가 상승 가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봉에 지금 4주, 8주, 12주, 3개월 조정 이후 지금 현재 보시면 이때도 2018년 5월 달에 2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지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사실 오지 장비를 텔레콤은 지금 돈이 막 나갈 때예요. 왜냐면 고객 유치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텔레콤 같은 주는 내년에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핸드폰 뭐 지원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 있죠.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은 매수를 해놓고 내년에 결과 이게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뭐 5주만 아니면 50주만 50주만 5주면 50주면 100만 원 50주면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넣어놓고 이거는 배당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SK텔레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월봉상 자리 잡았습니다. 아셨죠? 연말 배당 보고 내년도까지 갖고 가면 수익률은 조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에 26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해줄 경우 그죠? 26만 원이면 거의 10%입니다. 15%인가요? 지금 곧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잡아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기존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수익 나면 부분익절 하시고 또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무리하게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 어제 추천했던 종목들은 거의 저점 제가 추천해줬던 금액보다 한 5% 이상 하락했던 종목들이라 기술적 반등이 다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 수익은 다 날 겁니다. 그리고 EXT는 제가 1%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때 1%또 1% 늘리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매매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작전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력 마음으로 움직인다. 아시겠습니까? 작전주 뭐라고요? 제 생각대로 절대 안 움직여요. 아무리 어떤 유튜버가 굉장히 유능해도 그 사람 말대로 안 움직여요. 작전주는 세력 주포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위험하니까 현금으로 1%씩 넣어놓고 또 나중에 또 한 5%, 10% 빠지면 또 1% 넣고 주가 띄우기 전까지 10% 하락했을 때 한 1% 넣고 이런 식으로 작전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신용으로 하지 말고. 이자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단타성이나 끼 있고 하는 종목들은 신용 매매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고수들을 하는데 끼 없는 애들은 끼 없고 주포 임의대로 하는 거는 신용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실패 요인은 몰빵, 그 다음에 신용 매수, 그리고 추격 매수.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몰빵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분할 포트로 나눠서 한 10개,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라. 그리고 40%는 대응 자금을 갖고 있어라. 그러면 토탈 60%만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계획성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짜놓고 매주 휴일날 나는 이 자금 어떻게 돌려야 되겠다. 이거를 기획해놓고 나서 배팅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마지막 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마지막 달이 아니고 마지막 주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 금요일 날은 오버나잇을 잘 안 한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도 오후에 매수를 많이 하더라.
오후에 많이 매수를 하더라. 좋은 주식은. 이게 이런 거를 개념으로 잡아놓고, 아, 나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도 저렇게 똑같이 하니까. 어, 시장에 순응해라 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남들이 매도 물량이 80%인데 매수 물량이 20%인데 그 주가가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건. 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주식 올라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살려고 빨간속으로 한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탄력. 그쵸? 하락한 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SK텔레콤 고점 때리고 하락했죠. 하락해서 이 하락이 마감이 되면 3개월, 4개월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5개월, 6개월 급등을 시키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2011월부터 2018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통신사들은 지금 고객을 유치할 단계예요. 유치할 단계. 새로운 도전, 오지라는 더 빠른 오지라는 LTE에서 오지 산업으로 지금 전환 중인데 식기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오지로 안 바꾼 상태인데 저도 잠재적인 고객이잖아요. 이런 고객들이 이제 오지 요금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SK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지 산업이 정착이 될 지금 시점이거든요. 장비가 먼저 장비 금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통신요금. 왜냐하면 중간에 뭐 AI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이제 통신요금이 많이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어요. SK텔레콤도. 여윳돈 굉장히 큰 돈 많이 있는 분들은 조금 매수를 해놔도 돼요. 배당이나 받겠다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시면 내년에 10% 정도 추가 SK텔레콤 때문에 10% 정도 추가 수익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지금 현재 자리. 지금 뭐 물려가지고 다른 주식 많이 올라가는데 이놈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매수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